일본이 일방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시행한 지도 벌써 넉 달째인데요. 우리 정부는 민간 합동 협력부터 또 예산 투입까지 발빠른 대처를 했고 큰 피해는 막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또 정작 규제를 감행한 일본은 매출 급감 등 경제 전반에 또 역풍도 맞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상황 오늘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종대학교 독도종합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호사카 유지 교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벌써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한 지 넉 달이 흘렀는데요. 당시 일본 수출 규제 조치의 핵심부터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예,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죄 판결이 한국의 순서로 확정된 데 대해서 네. 보복 조치를 감행했는데요. 한국의 주요 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사실 망가뜨리려고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4일부터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플라스소, 포토레지스트 등 3소재를 수출 규제를 했고요. 이어서 한국을 백색 국가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네. 이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결국은 시작은 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판결, 이 부분이 이런 강제적인 일방적인 수출 규제를 시행하게 된 원인이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 또 이렇게 강력하게 특히 대표 상품인 이 반도체에 대한 규제 강화를 일본이 시행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 느낀 게 우리 한국의 이 기술들이나 또 경제가 일본에 굉장히 종속적이었다는 사실도 새롭게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상당히 논란 사실들이 속속 드러났죠. 한국의 주요 산업의 여러 소재라든가 부품층 일본 의존도가 높은 곳이 아직 많다라는 불편한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놓은 계기가 되었고 네. 그것을 지금까지도 개선해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또 교수님 말씀대로 개선도 했고 또 대표적인 이 반도체 생산 만드는데 재료 중에 한 원료 원료 재료 중에 하나인 이 불화수소 이 부분 국산화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삼성하고 LG 쪽에서 불화수소 국산화에 성공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니케이 일본 신문 쪽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불화수소를 100% 국산화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네. 그러나 이것은 아직은 초순도 불화수소이고 또 일본산이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그러나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들은 이것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고 상당히 고순도의 불화수소를 만드는데 성공했고 그리고 일본 제품이 아니라 중국 등으로 통해서 들어온 불산을 원료로 했다라고 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수준급인 불화수소가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도 일본의 어떤 종속적인 시스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그 점이 또 이 불화수소 국산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현재 실제로 일본의 불화수소 이 한국 수출에 또 크게 감소를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일본 업체들은 전체로 월 100억 원 이상으로 한국에 수출을 해왔는데요. 현재는 그게 3억으로 줄어가지고 네. 97% 수출이 감소한 상태가 되어서 상당히 일본 업체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일본에서 이 한국 경제를 지금 규제하면 한국 경제가 좀 더 위축되고 무너질 것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이야기를 이런 규제 강화를 시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일본 내 관련 기업들도 굉장히 지금 피해가 크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네, 얼마나 그렇습니다. 큰 피해들을 보고 있는지 좀 데이터나 이런 것들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교수님?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불화수소라든가 소재 부분에 있어서는 97% 일본 쪽에 네. 수출이 감소됐고요. 네. 그리고 지방 경제로서는 일본으로 여행을 안 가는 한국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네. 60% 이상
그러한 일본에서 관광지에서 한국 사람들이 줄었고 그래서 현재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네. 일본 특히 이 홋카이도, 큐슈, 네. 대마도 이런 데 피해가 상당히 크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대한민국 국민들, 우리나라 국민들이 또 일본의 관광객으로 많이 또 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위축되면서 일본도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불만의 목소리 또 쓴소리도 나오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의 현재 그 언론의 방향, 그다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방 경제 측은요, 그리고 반도체 산업 측에서도 목소리를 사실 내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또 야당 입법민주당의 시오무라 아야카라는 국회의원이 한국의 플라스석 국산화 성공을 일본 국회에서 말하면서 이게 일본 산업의 결국은 부메랑으로 돌아왔고 아베 정권의 상당한 실패다. 이런 식으로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앙에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네. 요새 들어서 두드러진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본 언론들도 이러한 기사를 많이는 아니지만 집중 보도 기사를 가끔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네. 일본 국민들이 많이 위식하고 있다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본에서 지금 한국 내에서도 탈일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경제의 어떤 종속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극복해내자는 목소리, 그게 또 불화수소의 국산화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는 반면에 일본에서도 탈한국의 외침이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요, 네. 홋카이도 쪽에서는 지방 정부하고 홋카이도의 금융기관이 지역 관광 업계에 대한 지원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네. 서쪽의 일본 지역에서는 도토리현이라는 동해쪽에 있는 지방이 있는데 그냥 한국 사람들 굉장히 많이 가는 지방이었는데 요새 끊겼기 때문에요. 이제 상하이로부터 비행기 종이편이 내년 1월부터 지항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든가 강호시마현, 일본 가장 남쪽에 있는, 규슈 남쪽에 있는 강호시마현 쪽에서는, 3천만 원, 정도를, 확보하여서, 네. SNS 등을 통해서, 특히 대만 사람들을 강호시마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섰고요. 그러니까, 탈한국을 일단 시도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라는 지지로 네. 여러 지역에서 일단 특히 관광 부분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유치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시작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좀 있네요. 근데 교수님 실질적으로 지금 중요한 게 이 일본과 한국은 지금 굉장히 가까운 나라고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이 국제 무대 속에서 성장해야 될 나라이기 때문에 서로를 배이지 않은 채 탈한국, 탈일본의 정책이 아니고 지금 이 갈등 구조를 좀 정치권을 중심으로 풀어가면서 새로운 어떤 동반자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수님은 이 현재의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런 식으로 윈윈적으로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인데요. 네. 그러나 역시 근간에 있는 것은 일본이 간제 지원자 판결 문제에 네. 배상 책임을 인정하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으로 네.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냥 65년도에 끝난 포상 수준의 여러 가지 해결책이 나온다면 한국 쪽에서도 왜 그러면 1년간 무엇을 해왔는가라는 네. 굉장한 비판이 나올 것이고요. 네. 일본은 그것을 노리고 있고 또 일본은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
이게 또 북일 수교 때 북한도 폐산 문제를 들고 나오기 때문에 네. 이거 못다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 부분에서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 기금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그게 배상금인지 보상금인지 이 성격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이 내용이 양쪽 정부를 그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게 해결된다면 이 금년은 그 급격하게 해결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아주 쉬운 이야기는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전향적으로 이 정치권 특히 두 이 국가를 이끌어가는 어떤 수장들의 어떤 서로 합의와 만남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좀 풀리면 좋겠는데 최근에 이 또 아세안 이 정상회의에서 간단한 또 회담을 가졌지만 별로 성과는 없어 보입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아베 총리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들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거의 이 문제는 풀린다라는 전망이 나올 수가 있죠. 네. 앞으로 정말 이 문제 결국은 한국과 일본은 함께 가야 될 나라라는 부분들 같이 이 국제사회에서 공조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공감들을 우리가 좀 가지면서 서로 양보할 것을 양보해내는 것도 필요하고요. 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본이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I'm sorry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호사카 유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